1월 7일 목요 전략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불법 탄핵, 인신강금 당하셔서 침묵으로 옥중 투쟁을 하고 계시는 1379일째입니다. 이제 곧 박근혜 대통령의 69번째 생신이 2월 2일 날 다가오고 2월 12일은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입니다. 몸이 불편하시고 일주일에 2번씩 병원을 통원 치료 받고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3년 10개월째 감옥에 계십니다. 이것은 분명히 한 정치적 정적에 대한 정치 보복이다. 전 세계에서도 뇌물 한 푼 받지 않은 대통령이 4년 가까이 감옥에 있는 선례는 없습니다. 1월 14일 다음 주 일주일 후에 대법원 결심 공판이 있습니다. 대법원의 결심 공판은 시간을 끌 때까지 끌다가 이제 국민의 원성에 이기지 못해서 마지못해 대법원 결심 공판을 합니다. 우리 공화당은 226만 부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무죄 즉각 석방 서명부 전달을 했습니다. 전국에서 수많은 외국 동지들께서 고생하셨고 또 많은 외국 국민들이 석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인터넷이 아니라 한 분 한 분이 이름과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고 본인 날일을 했는 서명부 226만 부는 과거에 없었던 국민의 요구입니다. 청와대에 청원이 올라오면 20만 청원만 되면 청와대가 답을 합니다. 그 10배 이상의 국민들께서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석방을 요구하고 무죄 석방을 요구합니다. 이제 청와대가 답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같이 비껴가기, 대리인 세우기는 절대 안 됩니다. 사명권의 행사는 대통령에게 있고 그것은 문재인 씨만이 할 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겁니다. 국민들께서 이런저런 여론조사 기관의 사항을 보더라도 중앙일보에서 여론조사하고 있는 인터넷 여론조사 상으로 83%의 국민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즉각 석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부 강성 친문 세력이나 백계문 세력에 의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대한 얘기들이 전제를 다는 그러한 사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3년 10개월 동안 옥중에서 침묵하는 그 뜻은 국민들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공화당은 1월 11일 오후 3시에 대법원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226만 부 이후에 서명부, 접수된 서명부 전달을 대법원에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나오시는 그 전까지 즉각적인 석방과 무죄 석방,
탄핵 무효에 대한 서명 활동은 계속될 겁니다. 현재 정치권에서 이번 박근혜 대통령 사면론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로부터 나오자 진정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걱정하는 분들은, 우리 공화당을 비롯한 분들은 적극적인 석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좌파들과 같이 우파의 목소리가 웬 사면이냐, 무슨 죄가 있는데 사면을 받느냐 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뜻은 이해하지만은 일주일에 2번씩 통원 치료 받으고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의 고통을 생각하면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국민의 품에 돌아오셔야 됩니다. 69번째 생신과 설날에 국민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중국 폐렴이 동부구치소, 서울구치소, 경기 북부, 광주 등등 곳곳에서 폐렴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신변에 하나의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 정권은 무너집니다. 노도와 같은 국민의 분노가 일어날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석방만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봅니다. 대한민국은 대깨문 강성 친문 세력의 나라가 아닙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나라도 아닙니다. 문재인 씨의 나라도 더더욱 아닙니다. 임기제 대통령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헌법적 가치인 대의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폭력적 행위는 반드시 처벌받을 겁니다. 우리 공화당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행태를 지켜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의 나라라는 것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주권의 행사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명백한 헌법 가치입니다. 이러한 헌법적 가치를 무너뜨리고 마치 임기제 대통령이 과거에 왕들이나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제 국민의 저항권 발동을 해야 됩니다. 이제 국민들께서 우리 공화당이 왜 저렇게 처절하게 싸우고 투쟁하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 싸우는가를 똑똑히 아셔야 됩니다. 침묵하는 것은 가장 비겁한 행위입니다. 특히 국가의 녹을 먹고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았던 교수를 비롯한 지식인들, 정치를 하겠다고 국민들 앞에 표를 요구하는 정치인들, 국민의 녹을 먹고 있는 공무원들, 그들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는 그들을 용서하시면 안 됩니다. 체제가 무너지고 역사가 뒤바뀌고 미래가 다 무너지는데
침묵하는 것은 지식인도 아니요, 정치인도 아니요, 공무원도 아닙니다. 양심의 지식인, 정치인, 공무원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자유우파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그들을 열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탄핵 얘기가 나왔을 때, 탄핵조차 사면 얘기가 나왔을 때 사면조차도 조건을 다른 행위, 외면해버리는 행위, 그냥 물 건너 불구경하는 그러한 국민의 신상을 보면서 당신들이 앞으로는 국민을 대표할 수 없겠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 사무처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조직들, 우리 당원 동지분들께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부당성이라는 전단지가 전국에 배포되어 있고 중앙당과 시도당에 있습니다. 1월 14일 대법원 판결 전에 이 부분에 대한 전단지를 전 국민에게 배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론조사를 하는데 기본적인 여론조사에 오른쪽 우파 국민들은 거의 다 외면해버립니다. 특히 리얼미터 등등 우리가 그렇게 의심을 가지고 있는 여론조사에 외면해버리지 마시고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이나 석방 관련 여론조사에는 적극적으로 응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청와대 군수대 앞에서 또 오후 3시 반에는 더불어민주당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즉각 석방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입니다. 1월 11일 오후 3시에 대법원 기자회견과 서명부 전달에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화당은 지도부 사무총장 회의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석방 대신 석방될 것을 예상하고 준비를 구성하겠습니다. 준비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석방 관련 모든 업무들을 하고 대국민 홍보 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시는 축하 자리도 함께 할 생각입니다. 제2기 시도당 위원장 임기가 지난 월요일 회의에서 2기 시도당 위원장들 신임 3기 시도당 위원장 인선과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과반 반이 특히 대도시의 시도당 위원장님들이 대거 교체되었습니다. 그동안 당의 창당부터 고생해 주신 2기 시도당 위원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당의 미래를 위해서 당을 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해 주실 새 시도당 위원장님들께도 감사와 고마움을 전달합니다. 시도당 위원장 인선 발표하겠습니다. 서울 김현덕 서대문구 갑 조직위원장, 전주 호놀룰루 총영사관 부총영사, 주 우크라이나 대사관 공사, 부산 해운대 을 이아노 조직위원장, 전
해운대 구의회 의장, 대구 달서병 조직 당협위원장 조원진 18, 19, 20대 국회의원, 인천 김창용 동구 미추홀구 갑 위원장, 우리 공화당 인천시당 청년위원장 및 자문위원, 대전 중구 대전 박태우 중구 우리 공화당 정책위 의장 최고위원, 울산 엄재학 북구 우리 공화당 울산시당 위원장, 경기 제훈호 하남시 조직위원장 우리 공화당 사무총장, 강원 이명호 춘천시 철원군 하천군 양구군 을 조직위원장, 우리 공화당 강원도당 위원장, 서울시 강서구 의회 의장 전 서울시 강서구 의회 의장, 충북 고태영 상당구 조직위원장 현 충북도당 위원장, 충남 남상무 아산시 을 현 충남도당 위원장. 남상무 위원장은 창당 때부터 지금까지 당을 지켜주신 분입니다. 경북 손미호 영주시 영양군 봉화군 울진군 조직위원장, 시민단체 초지일관 대표입니다. 경남 변성진 창원시 마산 합포구 조직위원장, 중소기업 대표입니다. 제주 남은호 현 제주도당 위원장, 남은호 위원장이 있는 제주는 특별지역으로 정해서 임명했습니다. 오늘 인선 발표된 제3기 시도당 위원장님의 용기와 헌신에 감사를 드리고, 특히 1기, 2기 위원장님들, 강원도의 박문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1기, 2기 위원장님들의 헌신과 예당심, 애국심에 존경을 표합니다. 1기, 2기 우리 당이 초창기에 당이 시작할 때 정말 어려운 시기에 정당을 잘 모르면서도 투철한 애국심과 예당심을 바탕으로 당을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7월 4일 작년 7월 4일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의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이 되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곧 130개의 조직위원장 구성이 되고 조만간 200개의 조직위원장이 구성될 겁니다.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조직 체계에 있어서 임명되는 제3기 각 시도당 위원장님들 해야 될 일들이 막중하고, 또한 그 일들이 우리 당의 원내 교섭단체 22대 원내 교섭단체를 확보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동지들께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도부에서는 여러 가지 고심을 했습니다만 당협 구성이 대단히 늦어지고 조직위원장 구성 또한 어느 정도 130개 정도는 갔지만 만족할 만큼의 사항이 아닌 상태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 문제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포괄적인 정치 탄압에 맞서기 위해서는 당의 분열과 또 당의 단합이 분열을 막고 단합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입장에서 당헌 당규에 따라 각 시도당 위원장의 추천, 중앙당직자의 추천, 또 지도부의 추천에 의해서 새로운 시도당 위원장을 선임하고 또 연임되는 분은 연임되도록 했습니다. 반이 새롭게 선임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울 지역은 허평한 대표님께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겪고 계셔서 적극적으로 김현덕 수석위원장님을 추천해 주셨고, 몸이 나아지는 대로 서울시를 시당을 위해서 적극 활동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김현덕 허평한 대표님은 아무튼 천만인 구조의 석방본부의 대표와 우리 공화당 상근 상임 고문직을 그대로 유지하시기로 했습니다. 오늘 중앙당 윤리위원장님과 천만인 민주석방본부 총괄본부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중앙당 인선도 월요일 날 중앙당 직자 인선도 월요일 날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광고 문제는 그 전에 미리 준비를 시작했고, 아무튼 워싱턴 쪽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대로 이 뇌물 한 푼 받지 않은 대통령이 이렇게 4년 가까이 감옥에 계시는 것은 전 세계 정치 지도자로서는 없는 일입니다. 제가 미국 기자들하고 인터뷰 상황에서 많이 물어본 게 뇌물 문제로 구속이 돼서 뇌물이 밝혀지는데 6개월 버티는 사람이 없답니다. 뇌물 숫자 뭐 정확하게 통장까지 다 나오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만큼 깨끗한, 저는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한번 반문해 보고 싶어요. 박근혜 대통령 같이 정말 다 지지고 했는데도 뇌물 한 푼 받지 않은 그 정치인들이 있는지 반문해 보고 싶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꾸 비켜나가려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당당하게 문재인 정권의 10대 악행 비리에 대해서 전면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비켜나가면서 여론 추이만 쳐다보고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하기에 맞지 않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또한 이 국정농단, 적폐청산, 죄 없는 대통령, 또 박근혜 정부의 많은 인사들을 감옥으로 보낸 장본인 아닙니까? 그럼에도 보수파 국민들 중에서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는 분들이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것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10대 악행, 10대 비리를 법적 잣대에서 공정하게 조사하라는 겁니다. 지금 사모펀드의 비리, 이 문제는 너무 냄새가 많이 납니다. 라임옵티머스, 신라젠 중간에 전부 중간중간 하다가 그냥 중단된 상태예요. 우리가 보더라도 박원순 성추행, 오거돈 성추행 문제,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문제, 태양광 비리 문제, 원전 폐기 비리 문제, 이루 말할 수 없는 사건들이 터져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성역 없는 조사를 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은 정인양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아픔입니다. 사실은 이 아동폭력에 대한 부분은 사회에서 철저하게 봐야 됩니다. 저는 국회의원 때도 국정감사에서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가정폭력은 군폭력을 낳고 군폭력은 사회폭력을 낳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부인한테 뿐만이 아니라 자식한테도 절대로 폭력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공개적으로 국정감사에서 경찰 간부들한테 직접 물은 사람이에요. 정인양이 정말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아픔을 당하리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다시는 대한민국 땅에 아동폭력, 가정폭력이 없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여 이번 일이 입양의 문제에서 영향을 미칠까 걱정이 됩니다. 입양은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입니다. 대한민국의 아이들은 우리 부모들의 자식도 되지만은 대한민국 전 국민의 자식입니다. 다시는 이 아동폭력, 가정폭력에 대한 법적, 저도 법안을 많이 낸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서 법적 시스템 잘못된 관행 이런 것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또 고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또 입양에 대한 부분들도 이러한 부분이 입양 문제에 영향이 미치서는 안 된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전쟁 이후에 6.25 남침 이후에 많은 전쟁 고아들이 있어서 외국으로 많이 입양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3만불 시대에 들어왔으면은 외국의 입양보다는 국내에서 우리 아이들을 입양하는 그러한 운동들이 벌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화당 동지들께서도 애국하는 것이 그래 큰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부터 폭력을 없애는 그 또한 큰 애국의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에 아무튼 경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분이 많이 없어서 보완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 국민의 세금을 물서도 씁니다. 하나는 있는 곳간 비우기, 무슨 운동하듯이 있는 곳간 다 비워버려요. 또 하나는 세금 착취입니다. 착취 이것은. 지금 가계부채가 1,700조, 일반 기업 대출이 4,000조, 정부 부채가 900조, 전체 국민들로 따지면 1억의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1억. 국민 1인당 1억의 빚을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그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다. 그 모든 걸 누가 책임져야 되나? 미래 세대. 지금의 10대, 20대가 다 책임져야 될 상황들이에요. 도소매업자하고 자영업자, 숙박업 여기에서 3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어요.
그런데 대출은 40조 늘었습니다. 뭘 얘기하느냐? 아무튼 이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회수하지 못하고 빌린 돈에 대한 이자는 갚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대출해서 갚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그 대출 못 갚으면은 이제 파산되고, 파산되면은 그냥 자영업 기업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면은 사회의 중추 세력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사회주의자들은 중산층을 몰락시키고 가정을 파괴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것이 가장 파괴 작업이에요. 중산층 몰락 작업이에요. 가정 파괴되면은 자살률이 급속도로, 가정 집단 자살률이 급속도로 늘어납니다. 지금 언론에서 다뤄지지 않아서 그렇지, 박근혜 정부 때하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들어와서 자살률이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그것도 가정 집단 자살률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이것은 무능한 정권이, 불의의 정권이 들어오면 나라가 이렇게 망하는 겁니다. 촛불 구태타 세력들에 속아가지고 문재인을 지지했던 국민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나라가 이렇게 총체적으로 국방 안보뿐만이 아니라 경제, 사회, 가정 총체적으로 무너진 적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그럼 중국 폐렴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장기 집권 업무를 위해서 나라의 국간을 비우던 미래 세대가 엄청난 부담을 대던 그런 거 신경 쓰지 않는 정권이 사회주의자들이에요. 남미의 사회주의자들, 사회주의를 주장했던 국가들 한번 보십시오. 잘못된 정치인 하나 때문에 산유국조차도 무너져버리고, 이제 완전히 거지 나라로 가버린 거예요. 여성들은 미국으로 몸팔로 가는 겁니다. 몸팔로. 멀쩡한 지식인이 가정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그래 되지 말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국민들께서 이제 정신 차리자는 거예요. 이 지금의 이 상황을 보면서도 국민들이 침묵하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궁금하시면은 우리 공화당에 들어와서 홈페이지 들어와서 2017년 5월 28일 이후에 우리 공화당이 했던 얘기들을 좀 들어보세요. 대한애국당 창당 때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우리 공화당이 어떠한 투쟁을 했고, 우리 공화당이 어떤 말을 했고, 우리 공화당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했고, 우리 공화당이 국민들께 어떻게 호소했고, 우리 공화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불법 거짓이라는 얘기를 어떻게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국민들께서 똑바로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모든 문제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있지만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만 모든 이유를 댈 사항도 아니다. 홍콩 민주화 운동을 보면서 국민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봤지 않습니까? 이제 국민들께서 정말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애국 정당이 어딘가? 투쟁할 수 있는 정당이 어딘가? 이제 국민들께서 정신을 좀 차려야 된다. 그냥 침묵한다고 거대 야당, 자기들은 거대 야당이 아니고 백세석이지만 작아서 일 못한다고 하는데, 그러한 야당은 과감하게 버려버리는 겁니다. 버려야지 새롭게 되는 겁니다. 버려야지. 그거 붙들고 있어가지고 기대하다 보면요 화병 나는 거예요. 화병. 선택을 잘못한 거야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투쟁하지 못하고 용기 없는 국민의힘은 버리는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일요신문에 대한 인터뷰를 제가 이번 주에 해서 오늘 인터뷰 기사가 나왔는데 여러 가지 정치 현안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앞으로 가야 될 길 이런 것도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우리 공카나 우리 우파 국민들 또 우리 유튜브 선생님들께서 자료를 가져가셔서 우리 공화당의 제2기 지도부 제3기 시도당 위원장 들이 어떻게 앞으로 갈 것인가라는 그 목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예시해 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